한동훈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되고 나서의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창당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되고 나서 의정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보니까 다른 데서도 평가했는데 국민의힘 삼켜질 것 같아요. 삼켜질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의 표현인데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레밍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레밍처럼 가자 하면 다 따라가고 아무 소신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 이 체제와 한동훈 의원의 이게 그 수평 비교를 해보면 한동훈 의원이 훨씬 더 보편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 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비판을 합니다만은 뭐 최근에 그 국회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분들과 식사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본인을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 정당 천하람 뭐 의원이나 뭐 여기 같이 뭘 한다거나 포럼도 같이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랑도 되게 행보를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기존과는 좀 많이 좀 다르다, 다르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막 어수선하잖아요. 계속 쪼그라들고 지금 뭐 지지율 높아졌다고 기고만장한 게 저는 신기하기만 하던데 근데 저대로 가면 국민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보수가 마음을 줄 곳은 사실 별로 없는 건데 그러면은 점점 무게추가 한동훈 의원 쪽으로 쏠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한동훈 의원에게 먹힐 거다. 근데 지금 뭐 별로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조급해하지도 않는 것 같고 물론 뭐 약간 그 자뻑 정서 있지 않습니까? 비판 많이 그거는 좀 그런데 뭐 본인 보고 뭐 전략 자산이네 나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죠. 그런 거는 이제 잘하네 하다가도 그럼 그렇지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권자 접촉면을 이번에 되게 넓혀서 그런지 한동훈 의원은 왜 본인 지지하는 유권자들만 주로 만났잖아요. 이때까지는 북갑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지지율이 낮은데 가서 그거를 뚫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닭처럼 하는 것을 좀 넘어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은 뭐 안 되겠네 한동훈 의원은 이런 생각이 감상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렇군요. 김윤현 부대변인은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측근이고 당선증을 대리 수령할 정도로 최근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한동훈 의원 당선 이후의 행보 이게 예정된 행보였습니까? 일단 저희는 충분히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은 딴 게 아니라 국회회관에 사무실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미나 정치라든지 한동훈 의원이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참석하고 있어요. 그 의원들과 자연스럽게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거고 소위 말해서 한동훈 의원과 거리가 있었다고 보이는 분들 친윤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과도 접촉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연구 모임을 한동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참석을 하실 거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새로운 연구 모임을 만들다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모임에 많이 들어가서 가입해서 활동을 많이 할 건데 그 연구 모임에는 김기현 의원이 만든 연구 모임에 가서 지금 활동도 하시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법안이죠. 1호 법안 내셨을 때 31명의 의원분들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 그 몇 명을 자세히 보면 선수, 개파, 지역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역은 뭐 TK부터 시작해서 PK, 수도권 다 있고요. 뭐 개파도 친윤계 의원분들, 소위 말해 당권파, 과거에 찐윤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한동훈 의원의 저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거라서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고 이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과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나가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이제 한기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자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이 워낙 이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시던 과정에서 질문이 나오는 과정에서 하셨던 발언도 있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하셨던 건데 그런 건 뭐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고 들어야 될 부분에서 듣고 고쳐 나가셔야 될 부분 고쳐 나가는 거고 메시지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나가실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
한동훈 의원 표현하시면 장강의 흐름이라고 표현하셨던 만큼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저는 이제 보수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오늘이 이제 6.25인데 오늘 이제 유영원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 중에서 6.25 때 저희 서울대 병원에서 북한군에서 포로가 학살된 게 국군 포로 학살된 그런 진상 규명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보수 진영 측에서 되게 저변을 자연스럽게 저는 인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이면서 주도권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복당 역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제일 큰 이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의원 그 이미지 그러면 네. 이제 좀 맞서 싸우는 이미지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보라든지 어떤 보수의 비전, 가치 이런 것에 대한 그 워딩이나 그런 메시지들이 좀 더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고 이제 가장 큰 거는 김민성인데 현안에 관련돼서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한동훈 의원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번에 감사법 개정 같은 경우도 선관위의 부실 선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잘하셨던 모습이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수 진영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면 저는 굉장히 그건 이익이 될 것 같고 저는 가장 또 긍정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과거를 두고 계속 싸웠었거든요. 네. 계엄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륜 이런 걸 과거를 두고 싸웠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의 약진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게 물론 경쟁 상대이긴 합니다. 한동훈 의원과의 경쟁 상대가 되겠지만 보수 진영은 지금 미래를 두고 싸우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를 제외한다면. 근데 물론 민주당은 한기 대변인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 또는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파멸 정치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민주당이 과거에 두고 싸우고 있고 저희는 미래를 같이 두고 싸우고 있으면 저희 진영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진영 전체도 되게 밝은 길로 나가고 있다. 모처럼 만에 밝은 모습이라든지 국민 여러분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가지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의원과 이제 오세훈 시장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네. 등 혹시 한동훈 의원이 뭐 그런 만날 계획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까? 뭐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을 지금 서로 언론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첫날에 한동훈 의원이 참여한 세미나 같은 경우는 참정권 세미나였거든요. 관련된 토론이었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참석하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피했을 거고 두 번째 날 같은 경우 일단 두 분 다 일정이 공교롭게 그날 선약이 있어서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두 번째 한동훈 의원이 참석하지 못했던 이슈 같은 경우는 오세훈 의원이 세미나 강연자였어요. 당연히 언론의 포커스는 오세훈 시장이 가져가는 게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약간 배려를 한 거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만나실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같은 당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거라 생각을 하고 물론 이준석 대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당이 다르니까요. 물론 뭐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법안, 공약 정책 관련해서 국민들 위한 거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가 맞다면 만날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당장은 오세훈 시장보다는 따로 만날 일은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 봅니다. 자, 오늘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